20세기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와 사륙의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세계로 휘어잡던 유럽 국가들의 패권은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패권 싸움으로 전 세계는 또다시 얼어붙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1990년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이 얼어붙은 전쟁은 미국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고 사실상 소련은 미국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이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성장으로 미국을 추월하려고 바짝 쫓아오지만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또한 미국의 높은 벽을 맛보게 됩니다. 도대체 미국의 이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과거로 돌아간 1607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당시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곳은 바로 제임스타운. 영국인들은 이곳에서 흑인 노예를 끌어오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독일 등 여러 민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자유나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과 함께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미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죠.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민족의 혼합이 미국인의 국민성을 특징짓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개방된 국가에서 용기를 갖고 일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믿음이 뿌리내리게 되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격도 강해집니다. 1803년 이러한 개척 정신으로 당시 독립한 지 약 20년밖에 안 된 미국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이고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사들입니다. 이어서 원주민들을 강탈하고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등 드넓은 땅들을 빼앗고 미국의 영토를 늘려가기 시작하죠.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단 9일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됨에 따라 금광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금광 발견은 골드러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골드러시의 발단으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한 주로 승격되어 10년 동안 수억 달러의 금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미국의 금 생산량은 무려 10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뒤늦은 산업혁명과 사치로 인한 공핍으로 재정이 바닥나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본토와 연결돼 있지 않은 알래스카를 관리하기에는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도 않았으며 용도라곤 모피교육 외에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얼어붙은 땅덩어리를 미국에 팔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영토 확장과 태평양 쪽의 전쟁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얼음 땅을 720만 달러라는 값에 사버립니다. 양국은 모두 이곳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불과 9년 후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땅의 가치는 무려 10만 배가 뛰어버립니다.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헐값에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헐값에 산 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에 불과했고 러시아 경제는 그 돈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미국과 나란히 세계를 쥐고 흔드는 인류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20세기 독일과 영국의 영향력 아래 세계 패권은 아직 유럽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이어 2차 세계대전의 피해로 유럽의 힘은 점점 작아졌으며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최강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때 세계대전의 막대한 피해로 생산력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필요한 군수물자를 포함해 많은 물건을 미국에서 수입해오기 시작합니다.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본토는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기 시작한 미국은 결과적으로 채권국으로 우뚝 서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은 미국 시장을 전 세계로 개방함으로써 세계 최고로 급부상하게 되고 국제 간 무역을 꽉 잡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무역 활동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금을 주고 미국의 달러와 바꾸기 시작하였고 빠른 시간에 미국은 세계 최고 금 보유국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세계는 무분별한 화폐 제작을 막기 위해 보유한 금의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금 본위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 보유국이 된 미국 달러는 자연스레 기축통화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운이 좋게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미국의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로는 얼음으로 뒤덮인 캐나다가 내려오기 어려운 자연환경, 아래로는 멕시코와 경계선에 존재하는 넓은 사막, 좌우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존재함에 따라 주변국들의 침략과 정복을 받기 불가능한 위치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게 되죠.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수로에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는 23,600km 정도에 육박한 방대한 양의 강줄기를 타고 운항 가능한 수로가 12개에 달할 정도로 빼곡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성장에 필수적인 교통과 운송을 철도나 도로 같은 기간시설에 투자할 필요 없이 수로 하나로 해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방대한 크기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끔 이 수로가 연결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로 하나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원활한 교류가 가능했으며 자연스럽게 미국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추가로 위도 48도 아래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옥한 경작지를 통해 식량을 수확하여 미국의 인구가 자급하기에 충분한 양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최적의 조건과 그만큼 운이 받쳐줌에 따라 지금의 강대국인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